초가을의 문을 두드리는 보랏빛 축제, 천등산 고구마 축제 현장 소개합니다. 여름과 이별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시간, 집안 정리와 가을 인테리어 정보 알아봅니다. 예술계보다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더 잘 알려진 우희경 화가의 축구 사랑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인사 한 말씀처럼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 지내고 나서 정말 올 것 같지 않았던 월요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 집으로 돌아와서 좀 쉬고 싶은데 둘러보니까 네. 정말 받은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님이 챙겨주신 음식이나 선물까지 이게 또 과포장이 많다 보니까 요거 배출하는 제어를 그렇죠. 그 배출 날까지 기다리기가 또 처치곤란인 경우도 있고요. 사실 요즘 택배라든지 선물 받아보면 그 안에 플라스틱 포장들 이게 참 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생활용품에서도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스프레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남극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물에 떠내려온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요. 더 이상 이게 두고 볼 수가 없다 해서 제정한 날이 있는데요. 네. 바로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이 제정한 오존층,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네. 오존층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존층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네.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틀어놓고 샤워하는 시간 1분만 줄여도 이산화탄소량을 7kg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밖에 우리 많이들 알고 있는 거 있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놓기, 일회용품 좀 사용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만 정말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네. 훨씬 더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우리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네네. 오늘 지구를 위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수진 씨도 어떻게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네. 네, 이번엔 연휴가 짧아서 부지런히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잘 지내다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잘 쉬었으니까 더욱더 밝은 목소리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름이 많아 다소 흐리지만요. 낮부터는 햇살이 드러나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갈수록 아침 공기는 선선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충주와 증평이 19도, 괴산과 보은은 17도, 영동은 1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에는 볕까지 조금 더 더해져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점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은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은 점점 더 내림세를 보여서 아침 기온이 15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연휴 피로감이 남아있다면 이런 식품을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토마토나 레몬, 사과와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 좋고요. 또 붉은색 고기보다는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어야 피로감을 빨리 덜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계절이 슬슬 가을로 이제 변해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게 맞아요. 옛날에는 막 시끄러울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맞아요. 이렇게 계절 바뀌어가면서 좀 기분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한낮엔 조금 더울 때도 있는데 밤이나 이제 새벽에 나올 때 선선한 바람이 딱 불면은 그러면 가을이 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런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자, 가을하면 역시 뭐니 해도 또 축제잖아요. 가을 맞아서 곳곳에서 정말 풍성한 축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중에서 아주 즐거운 축제 현장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느껴지시나요? 아직 여름 기운이 남아있는 초가을의 문을 두드리는 자줏빛 축제가 열렸습니다. 달콤하고 그래요. 최고인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어요. 푸석푸석해서 맛있는 거예요, 이거.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 가을. 자줏빛 고운 잣대 뽐내는 맛있는 고구마 만나러,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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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고구마 맛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 충주시 산청면을 찾아야 하는데요. 잔칫날의 흥겨운 소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체험객들의 흥 돋우는 풍물소리와 함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고구마 축제, 어떻게 즐기면 잘 즐겼다고 소문이 나려나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12,000원만 내시고 고구마 캐기, 올뱅이 잡기, 물고기 잡기, 깻잎 따기, 화분 만들기 체험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과 함께 많이 놀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줄을 서시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손에 홈이 들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고구마 수확에 한창이네요. 여기서 호미, 장갑, 박스까지는 다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한정된 데서 캐 가시면 되고 5kg가 30개에서 약 40개 정도 됩니다. 가격은 약 2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고구마, 그동안 먹기만 했지 어떻게 수확하는지 오늘 처음 배워보는데요. 하지만 수확하는 것도 다 요령이 있다는 말씀. 그럼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여기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그냥 우회를 막 이렇게 하면 지켜갖고 안 돼. 올해로 15번째 열리는 천등산 고구마 축제. 고구마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아이와 어른 모두 함께 고구마를 수확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큰데요. 매년 이맘때면 작년에 왔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누가 제일 큰 고구마를 캐나 아이들 사이에서 즐거운 경쟁이 시작됐네요. 우와, 정말 크네요. 땅에서 나와서 뭔가 신기하고 빨리 구워먹고 싶어요. 이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힘들게 농사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서 있을 때보다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연을 체험하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박스를 언제 담나 싶었는데 어느새 꽉 찼습니다. 수확하는 즐거움에 힘든 것도 있고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단해요. 엄청 커요. 얼굴이 가려져요. 엄청 커. 엄청 커. 고구마를 수확했으면 그 맛도 한번 봐야겠죠? 축제장 한켠에 마련된 시식 코너에서는 고구마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바로 수확한 고구마 맛. 뜨거워도 우선 먹고 봅니다. 뜨거운데 억지로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우 맛있어요. 뜨거워도 맛있어요 이게. 살살 녹는 처럼 달콤하고 그래요.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어요. 푸석푸석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구마가 싱싱해서 그런가 맛있어요. 또 이렇게 맛있어. 군고구마 외에도 다양한 맛으로 고구마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눈길, 손길 사로잡은 맛. 바로 고구마 떡입니다. 산청에서 나는 고구마를 이용해서 앙금을 만들어서 고구마 바람떡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고구마 경단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고구마를 넣어 만든 식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구마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심어보면 되겠죠? 고구마 화분 만들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부도 하게 됐네요. 재밌는 체험이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하면 또 오려고요.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하루 즐겁게 체험을 잘했습니다. 축제장에 오면 좋은 점, 바로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천등산 고구마 장목반에서 직접 수확한 고구마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등산 고구마 맛이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기온차가 크고요. 또 토질이 이제 마사 토질을 사고 저희들은 고구마 모종을 이제 종순을 직접 생산하는데 이제 종순 가지고 그러니까 종순이 좋아야 모종도 좋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맛도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노화 예방, 피부 미용에 좋은 고구마. 엄마보다 아빠들이 먼저 챙기는데요. 이 고구마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튀겨도 먹고 쪄도 먹고 해서 아이들 간식으로 또 가족들 그냥 먹기 좋은 음식으로 해가지고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트에 사는 것보다 신선하고 양도 많이 주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축제는 역시 먹을거리잖아요. 맛있는 국수 한 그릇에 노릇노릇한 전, 그리고 맛있는 고구마 튀김까지.
축제의 맛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리까지 가득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수도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고 또 튀김이라든가 또 순대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좋아요. 이외에도 물고기 잡기, 깻잎 따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알찬 주말을 선물해줬는데요. 축제를 찾은 체험객들 만족도 100% 달성했습니다. 애기들하고 같이 와봤는데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고구마도 캐고 고구마 화분도 심고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와서 더 많이 한번 고구마를 캐보려고요. 이 장터에 와서 좋은 물건, 특히 이 산책의 고구마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좋은 물건 하나 사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경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축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산들바람 불어오는 가을.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가을에 만나는 행복 여행. 가을 맛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자고요. 네. 네. 고구마는 또 가을 고구마가 정말 그렇죠. 맛있다고 하거든요. 또 내가 직접 수확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또 소중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하나하나 좀 아껴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 고구마 많이 먹기만 먹어봤지 네. 이렇게 해본 적 수확한 적이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물론 소중한 체험이겠고 우리 부모님들도 엄마 아빠들도 하시면서 좀 뿌듯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또 고구마가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변비에도 좋고요. 또 칼륨 풍부해서 혈압까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네. 정말 그 마지막 삼행시처럼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오늘은 천등산 고구마 축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네. 가을이 깊어갈수록 즐거운 축제, 참 알찬 축제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한 번쯤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고구마의 종류가 아닌 것을 아닌 골라주시면 것. 되겠습니다. 네네. 1번 밤고구마, 2번 호박고구마, 3번 자색고구마, 4번 사이다 고구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를 딱 씹었는데 막 탄산이 안에서 터지고 막 이거 이렇군요.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네요. 이런 고구마 있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네요. 거의 뭐 노벨상감인데 네. 어쨌든 이 중에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은 고구마 하나 딱 보이시죠?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도 역시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가본 가을 최고의 축제, 최고의 가을 축제라고 볼 수 네네.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인증샷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갔는데 사진 한 장 안 남기고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예, 맞아요. 말씀해 주시면서 에피소드도 좋고요.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는 이제 축제 소식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러 바깥으로 좀 나가봤다면 이번에는 가을 느낌을 좀 집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여름 옷, 뭐 여름 용품 슬슬 정리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네네. 똑소리 나게 정리하는 법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네, 이게 뭐 정리만 하면 또 가을 느낌은 아니죠. 정말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집안에 가을을 들여놓을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땀나던 무더운 여름이 어느새 지나고 풀벌레 오는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여름과 이별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살림법 함께 알아볼까요? 관인이 엄마 나왔어. 뚝주부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아유,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뭐야? 휴가 갔다 왔는데 수영복이랑 내시가드랑 튜브랑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유 이게 무슨 고민이라고. 요즘이 어떤 세상이야. 세탁기에 넣고 덜덜 돌리면 되는 거지. 잠시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름용품 정리 확실하게
아니 뭐 다른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해 보이는 게 요 튜브 바람 빼가지고 샤워기 한번 쫙 뿌리고 그냥 요거 말려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관하시면 이물질이 잘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보관이 돼서 좀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제균지시나 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소독한 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튜브 정리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바람을 뺀 튜브를 소독 효과가 있는 제균 티슈나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닦아줍니다. 잘 말려서 밀폐한 후에 보관하면 끝. 이번에 아이들과 워터파크에 갔다 왔는데 이 수영복 어떻게 세탁해야 될까요? 비타민C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비타민C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브산이 이 탈 염소 기능이 있어서 염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비타민C 이렇게도 쓰이네요.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수영복을 넣고 주물러주면 염소가 제거된다는 사실. 염소 성분을 제거한 후에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손으로 조물조물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군 수영복은 세탁기에 넣지 말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그늘에 뉘어서 말려주세요. 여름 옷은 땀 때문에 또 얼룩도 그렇고 살릴 방법 없을까요? 어머 이 옷은 새로 하나 장만해야겠다. 세탁소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돼요? 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땀 때문에 누렇게 변한 흰옷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물의 온도를 60도에서 70도로 맞춰준 다음에 과탄산소들을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부어준 다음에 이 옷을 담궈주시면 끝납니다. 20분 정도 담근 후엔 흐르는 물에서 여러 번 헹궈주면 된다는데요. 어머 요거 같은 옷 맞아요? 눈이 부시다 부셔. 세상에 아까 얼룩 어디 있는 거예요? 찾을래요? 찾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깨끗해졌죠? 어머 야 이제 여름 보내도 되겠다. 여름용품을 말끔하게 정리한 뒤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 그런데 똑주부, 나 고민이 하나 더 생겼어. 아 이번엔 또 무슨 고민인데? 이제 곧 가을인데 분위기 한번 바꿔볼 간단한 방법 없을까? 내가 누구니? 똑주부 아니야. 바람처럼 다녀올게. 기다려라. 이웃주부의 고민을 풀기 위해 똑주부 출동. 벌써 가을 분위기로 꾸민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서 오세요. 벽지부터 소품까지 골라드려요. 정경복 인테리어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세상에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벌써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신 뭐예요. 가을 냄새. 아니 사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끈따끈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댁은 현관에 발을 딛자마자 어머 가을이야 어서 와 이렇게 반기는 어머 솔직하는 것 같아요. 네, 큰 공사 없이도 이런 계절적인 아이템만으로도 충분히 가을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무드에 우드 소재의 화병과 오브제로 더 가을 느낌을 풍성하게 연출해 주셨네요. 야 여름만 해도 초록초록한 식물들 떠올렸는데 그 빛깔부터가 가을이네요. 네, 가을하면 아무래도 떠오르는 브라운 컬러와 레드 컬러, 그리고 이런 레드 컬러의 이런 갈대 같은 걸로 연출을 해주시면 더욱더 계절감을 현관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관을 지나 마주한 거실 역시 가을을 떠올리게 하는 차분한 색상 배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벽지가 바뀌면 전체적인 공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관부터 가을이더니 일단은 그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요 벽의 컬러들이요. 어머, 요 색상을 선택할 생각은 엄두도 못 냈는데. 네, 이 집이 가을 분위기를 느끼는 이유는 페인트 컬러, 타일 색상, 그리고 벽지 컬러가 따뜻한 어스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스톤이요? 네, 요즘 가장 트렌디한 어스톤은요. 브라운, 베이지, 웜그레이 컬러로 굉장히 따뜻한 컬러감으로 가을에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어머.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낙엽이 떠오르는 갈색은 중후한 느낌을 주고 여기에 안정감을 주는 회색의 조화가 참 멋스러운데요. 올가을 도배하실 분들은 참가하세요.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인데요. 조명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큰 메인 등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펜던트 등으로 분위기를 연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겠어요. 일단 가격적인 부담에서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 워낙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 조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부담 없이 조명 가게에서 구입도 가능하세요. 네.
요즘은 밝고 전기도 절약되는 LED 조명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최근 유행하는 복고풍 감성이 물씬 풍기는 조명도 인기입니다. 분위기 변신에 도움이 되는 소품을 찾아 한 인테리어점에 도착했는데요.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올 가을에는 클래식한 느낌의 커튼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가을이 되니 베이지 색상이나 크림색의 부드럽고 단정된 느낌의 색상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방안이 잘 돼 있어서 사계절이 없는 만큼 무거운 소재로 가을 느낌을 주기보다는 색상으로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속지 커튼을 피치크림 색상의 레이스로 연출하시게 되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손쉽게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식탁보를 이용하는 건데요. 가을에는 따뜻한 느낌의 천으로 된 식탁보가 제격이라고 하네요. 어떠세요? 레이스 장식이 우아하고 차분해 보이죠? 이번엔 굳이 비싼 가구를 사지 않고도 집안의 가구를 이용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아니 말이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파 바꾸고 침대 바꾸고 식탁 바꾸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계절의 분위기에 맞게 좀 변화는 주고 싶고요.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가구의 그 배치와 소품만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 느낌이 나는 소품을 이용하는 건데요. 따뜻한 색감의 천으로 된 방석을 식탁 의자에 깔아주기만 하면 끝! 꼭 같은 색감과 질감이 아니어도 다른 디자인과 패브릭 방석을 다양하게 연출함으로써 좀 색다른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놓으니까 정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천으로 된 방석을 깔아놓으니 정말 포근해 보이네요. 굳이 덩치 큰 식탁을 바꾸지 않아도 색감이 다양한 식탁 의자만 바꿔도 분위기 변신 대성공! 이 거실을 바꾼다 치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커튼하고 뭐 벽지 변화를 줘라 여기까지는 배웠거든요. 네. 여기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네, 가구 배치 이동만으로 확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거실 중앙을 차지하던 테이블을 치우고 작은 의자 2개와 티테이블을 창가에 놓으면 어때요? 분위기가 확 변했죠? 어머 세상에, 퇴근하고 들여온 남편이 우리 집 잘못 찾은 거 아닌가 깜짝 놀라서 나가겠어요. 우리 집이 카페 같아요. 네, 꼭 이런 컨셉이 아니더라도 사용하시던 그 벤치 의자를 활용해서 화분 테이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야, 어렵지 않네요. 따끈한 차 한 잔 생각났는데 여러 가지 가구만 이동해도 우리 집을 멋지게 근사하게 친구도 불러야겠는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 똑소리 나게 살림하고 집안 꾸미는 방법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름용품 정리는 지혜롭게, 가을맞이 분위기 변신은 알뜰하게. 똑주부 준비 다 됐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이 정리라는 게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뭐 잘 쌓고 정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꼼꼼하게 세심하게 더 살펴야 될 것들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튜브나 물놀이용품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기로 사실 쓱 그렇죠. 헹궈가지고 그냥 대충. 말려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곤 네네. 했는데 이게 과산화수소로 닦고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놓으면 서로 붙지 않고 또 정리 잘할 수가 있었네요. 네, 아주 꿀팁이었고요. 뭐 아무튼 청소 이렇게 깨끗하게 싹 해놓고 뭐 커튼이라든지 방석 색깔만 색상만 좀 바꿔줘도 네. 가을 분위기 물씬 아주 산뜻하게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 대청소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에서 고구마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네. 되겠는데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밤고구마, 2번 호박고구마, 3번 자색고구마, 4번 사이다 고구마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가을 맞아서 고구마들 많이 드셨을 텐데 요 중에 하나는 나와 있는 고구마가 아니죠.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받고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내가 가본 최고의 가을 축제 어떤 곳들이 있었는지 네네. 가을의 축제 대상들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은 이번에는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통 작가,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이제 예술계 쪽에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예술계보다도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더 유명한 그런 작가분이 계시대요. 바로 네. 축구와 예술 사이에 가교를 놓고 있는 우희경 작가의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고요. 네, 그보다 먼저 울릉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울릉도 여행하려면 배를 타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죠. 있으실 텐데요. 네네. 울릉도를 여행한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고자 아침부터 부지런을 좀 떨었습니다. 오늘은요,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하다까지 얘기는 듣고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감독님? 울릉도로 갑니다. 울릉도. 울릉도로 간다고요? 울릉도? 그러니까 울릉도 맛집이나 이제 우리 지역에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울릉도 특산물 같은 거 보러 가는구나. 울릉도로 직접 가서 여행을 할 겁니다. 울릉도를 지금 간다고? 울릉도로 보통 배 타고 이렇게 가서 한 2박 3일, 3박 4일 일정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 갔다 오늘 올 수 있어요. 울릉도를 오늘 갔다가 오늘 온다고요? 예. 그게 돼? 네, 그게 됩니다. 울릉도 당일 여행을 즐기게 된 영석 씨. 확실히 울릉도는 일단 오면 좋아요. 빨리 오니까 더 좋아요. 울릉도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헬기 투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편도 여행, 왕복 여행, 현지에서 일주 투어까지 다 되는 울릉도 헬기 여행. 지금 이륙합니다. 영덕군 촉산면 헬기 이륙장, 늠름한 자태로 서 있는 바로 이 헬기 덕분에 울릉도를 여행하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울릉도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뒤에 보이십니까? 멋진 헬기를 타고 보다 높게 보다 빨리 가는 여행 코스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런 헬기를 타고요. 그러면 어떻게 여행이 되는 거예요? 헬기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배보다는 더 빠르게 약 3분의 1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영덕에서 울릉도까지 약 45분이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보지 못했던 광경과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한 높아심이 드는 건 말이죠. 제가 예. 장손이에요. 아, 그러세요? 헬기 안전하죠? 예, 저도 장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울릉도를 이 헬기로 약 50번 정도를 취항을 했습니다. 예. 전혀 안전하고요.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있는 운송수단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보다 높게, 보다 제대로 색다르게 하는 울릉도 투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보다 즐거운 여행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은 필수겠죠. 헬기 탑승 시 주의사항과 간단한 비상시 대처 방법을 배운 후 마침내 헬기에 오를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륙을 준비하는 헬기. 영석 씨, 지금 기분 어떤가요? 이제 프로펠러가 지금 막 돌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하늘로 뜨지는 않았지만 심장은 이미 저 높이 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박진감이 넘치고요. 일단 설레요. 네. 울릉도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안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동해바다, 그 풍경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네, 수확했습니다. 기내에서 잠깐만 대기하시고요. 저희 안전요원이 바깥으로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야,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영덕에서 출발을 딱 했는데 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울릉도입니다. 일단 타보니까요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편하게 올 수 있고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사실 배를 타고 울릉도를 딱 마주할 때 그 설렘과는 또 다른 하늘에서 울릉도를 딱 맞이하는 그 느낌은요 황홀하고 좀 신비롭다고 할까요? 무언가 느낌이 확실하게 달랐어요. 색다른 경험이에요. 아유 좋다. 이제 울릉도 당일치기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올해 초 개통된 울릉도 일주도로를 따라 해안길 드라이브를 해도 좋겠고요. 울릉도의 별미들을 찾아 먹방 여행을 해도 좋겠죠. 울릉도 이즈 먼들. 헬기 투어 덕분에 여유로워진 시간만큼 울릉도의 아름다움을 더 깊게 즐길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사실 배를 타고 이거 울릉도를 찾으면은요, 이 시간쯤이면은 딱 도착해서 뭐 먹지 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3시를 딱 간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벌써 도착해서 밥 먹고 사진 찍고 투어까지 끝났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여유 있게 빠르게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가죠.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 하루 만에 울릉도 왕복이 가능하다는 것도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모두 신기하기만 합니다. 평소 울릉도를 좀 종종 와보셨었어요? 네, 해마다 오는 편입니다. 이번 여행은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많이 달랐죠. 왜요? 헬기 타고 왔으니까. 헬기 타고 오는 거하고 배 타고 오는 거하고 어떤 점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던가요? 시간이 한 4분의 1? 굉장히 단축되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배 타는 거하고 비교하는 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조용하게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는 날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너무 많았고 거의 하루를 본 것 같아요. 물론 배 타고 들으면 또 배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겠지만 시간이 일단은 단축이 되니까는 하루 동안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너무 많이 생겼고 놀 수 있는 여유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즐길 수 있는 여유. 헬기 투어는 영덕과 울릉도를 왕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덕의 블루로드 일주부터 울릉도 일주, 독도 일주 등 다양한 헬기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푸른 동해바다와 하늘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여행 방법이 생긴 거죠. 울릉도를 색다르게 여행할 수 있는 헬기 투어, 시간적 제한 없이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울릉도와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하늘에서 멋지게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당일치기 투어가 끝난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직 해는 지지 않았습니다. 더 높게, 더 멀리 색다른 울릉도가 가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타보세요. 어떤 거? 헬기. 하늘에서 만나는 색다른 풍경, 영덕과 울릉도 동해바다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 헬기 투어로 황홀한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축구는 낭만이요. 축구와 미술이 만났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진정한 축덕. 미술계보다 축구 세계에서 더 유명하다는 축구 화가 우희경 작가를 소개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춘천의 번화가. 젊음과 낭만의 거리인 춘천 명동길. 이곳에 아주 특별한 예술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다. 한 상가 건물로 들어가 보니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등번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때도 축구 생각, 그림 그릴 때도 축구 생각. 축구에 죽고 못 산다는 청년 화가 우희경 씨.
왜 축구 화가라고 불리나 했더니 역시나 화실이 온통 축구 선수 얼굴로 가득하다. 차두리 선수, 이영표 선수도 보이고, 오호, 사자머리 발데라마, 축구 영웅 메시도 있다. 완전 똑같아.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들을 그렸던 거고, 딱 축구로 단정지어서 그렸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영화 배우나 뭐 가수나 이렇게 제가 평소에 멋있게 봤던 인물들을 그렸던 건데,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선수에 대한 비중이 많아지면서 축구를 그리는 화가라고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브라질 국기 모양도 해가지고 이 브라질 국가 소속의 네이마르 선수를 국기와 어우러지게 한번 그려본 작품이고요.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인데 맨체스터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 루니와 같이 찍힌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스페인의 다비드 비아 선수가 방 안에서 방송국에서 방송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하는 PD님께서 저에게 그림을 의뢰를 하시면서 다비드 비아 선수에게 직접 선물을 드리라고 기회를 줬었어요. 골키퍼의 전설 김병지 선수의 은퇴 선물도 직접 그려서 전달했다. 지난 2017년 마라도나가 방한했을 때는 경호원을 통해 초상화를 전달했는데 마치 인증이라도 하듯 훗날 마라도나의 SNS에 그의 그림이 진열된 사진이 올라왔다고. 와, 이 정도면 일명 성공한 덕후, 성덕 맞네요. 국적, 구단, 현역 은퇴 구분 없는 그의 축구사랑. 지금까지 그가 그린 축구선수 인물화만 100여 점. 축구선수로 가득한 개인전도 2번이나 열었다. 사실 우희경 작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붓 대신 마우스를 잡고 캔버스 대신 모니터에 그리는 그림. 하지만 그는 붓을 잡을 때 가장 행복했고 교수님 역시 화가의 길을 추천했다. 컴퓨터 작업보다는 그냥 혼자서 수작업으로 사람들 얼굴 그리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전공실에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하니까 더 재밌게 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각종 폐자재를 이용해 이렇게 창의적인 정크 아트를 선보이기도 하는 우 작가. 쓸모를 다한 듯 보이는 물건도 그에게는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이 시대가 시대인지라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사파나 아니면 가게에 들어갈 간판이나 아니면 캐릭터 일러스트 이렇게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수작업 위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한 건 없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고. 디자이너세요? 아니면 화가세요? 그래도 저는 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의 화실에는 그동안 모아온 수집품도 가득한데 레플리카라고 불리는 수많은 유니폼부터 축구 경기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들까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집품들이 참 정겹네요. 옛날 게임기, 시골 할머니 댁에 있을 법한 자개장. 아니 나이가 몇이야? 혹시 내 또래 아니야? 제가 선수들을 그려도 8, 90년대 선수들을 많이 그리게 되고 물건들을 수집해도 90년대 물건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향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TV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다 브라운관 TV를 수집하기도 하고 축구 유니폼도 거의 다 90년대 유니폼 위주로만 모으고 있고 솔직히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우희경 작가의 이런 뉴트로 감성은 요즘 세대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다. 춘천 육림고개의 한 옷가게. 이곳에 그의 작품이 걸려 있다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이 친구가 제 그림도 많이 사주기도 하고 저도 그림 선물로 준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스에 그린 로버트 드니로와 마이크 타이슨. 우와, 가게 분위기가 확 사네요. 직접 그림을 사셨다고요? 네. 형님 마음을 살려고 그림부터 샀죠. 너무 좋아하는 그림 많아서. 어때요, 형님 그림 보면? 마음이 그냥 편해집니다. 보면 형님이 생각나요. 좋아가지고.
뭐 형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셔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림이 좋아서 사신 거예요? 그림이 좋았는데 그림 보고 형님 보니까 형님도 인간적으로 좋아지더라고. 이번에는 아기자기한 소품샵을 찾아가는데 열쇠고리부터 예쁜 컵까지 소녀 감성 자극하는 이 가게에도 그의 작품이 있다. 여기는 소품샵인데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은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소품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또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명언들을 이렇게 영어로 적어봤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엽서로 제작을 했답니다. 일단 특색 있는 엽서라서 저희가 직접 제작한 거라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사가세요. 네. 작은 엽서도 인기가 좋지만 사실 우희경 작가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거대한 벽화 작업이다.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 그래피티 아트. 최근 조성된 강원대학교의 이 공간 역시 그의 손길이 닿은 거대한 그의 작품이다. 이곳은 제가 나온 대학교이고 교수님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 좋게 여기 벽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간판부터 거리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벽화까지 춘천 곳곳은 이미 우희경 작가의 그림으로 가득하다. 이 정도면 춘천이 곧 캔버스인 셈. 덕분에 어딜 가든 자신의 갤러리를 다니는 것 같다는 우희경 작가. 축구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처럼 무언가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신 그려주며 그는 춘천 시민들의 삶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고 있다. 언젠가는 축구장의 벽화를 그리겠다는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면서 말이다. 제가 모은 소품들이나 아니면 제 그림들을 전시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림은 계속해서 그릴 계획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뭐 정말 축구 선수만 그리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면서 특히 마지막에 봤던 제임스 딘은 너무너무 판박이처럼 잘 그리셨는데요. 네, 예. 디자이너로 전공했는데 이제 서양화가로 변신했고 정말 다재다능한 모습 보니까 네네. 팔방미인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축구 덕후 그리고 화가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도 좋은 그림 또 즐거운 활동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활동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네. 우리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구부정한 자세로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굳어있던 척추의 유연성을 주며 신전근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흉추 회전과 신전근 강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운 네발기기 자세로 오실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 한쪽 손은 귀 옆에 위치해서 팔꿈치를 구부려 놔주실 거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구부린 팔 쪽으로 몸통을 회전하며 그대로 가슴을 열어줍니다. 다시 제자리 바닥으로 내려오고요. 마시고 내쉬며 등을 조이며 반복. 이때 가슴 뒤쪽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내 몸통을 가슴을 틀어주는 거에 좀 더 집중하며 등을 조이며 동작 해주실게요. 그 자세로 힙을 뒤꿈치에 붙이며 가슴을 열어서 회전, 다시 엉덩이 들어 올려 제자리, 다시 반복해 주실게요. 등을 더 꽉꽉 조이며 동작을 반복해 주십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귀 옆에 있는 팔 쪽으로 몸통을 회전시키며 등을 조여줄게요.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가 마시고 내쉬며 등을 더 조이며 동작 반복합니다. 귀 어깨는 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도적으로 등과 겨드랑이 아래쪽을 조이며 가슴에서 회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동작 반복해 주십니다. 호흡을 마시고 힙도 뒤로 가고 가슴을 열으며 오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며 가슴을 열고 힙이 뒤꿈치 가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손 내려놓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합니다. 네, 표소연 선생님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뭐 동작보다도 이름이 뭐 흉추회전과 신전근 강화 이름이 더 어려웠던 그러네요. 그런 운동인데요. 네. 그럼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요. 단종 고구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아닌 거.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네. 정답은 4번 사이다 고구마였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두 분, 휴대전화 뒷번호 7394님, 0546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7394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가을이면 항상 가는 청원 생명쌀 축제를 오. 시작으로 충북에서 하는 대추축제, 인삼축제를 갑니다 하시면서 네, 아이고. 축제 현장에서 찍어주신 예. 것 같아요.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갈 때도 이렇게 뭐 여러 명 같이 가시니까 더 재밌게 그러니까요.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0546님 축제는 아니지만 아들과 추석 연휴에 울릉도 찍고 독도 다녀왔습니다. 와, 인증샷이 네. 태극기가 아주 멋지게 울릉도 특산물인 오징어 내장찌개와 먹물빵도 맛보고 다시 한번 울릉도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 멋지네요. 뒤에 하늘까지. 저는 예전에 울릉도 울렁울렁 정말 이렇게 배 타고 힘들게요. 굉장히 힘들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아주 즐겁게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요즘에는 특히 이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태교를 하는 숲태교가 인기라고 하는데 네. 청주시에서 여는 예비맘을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이 또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신 16주에서 36주 사이 임신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숲태교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게 상당산성 옛길에서 9월 28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자, 참여하고 싶은 임신 부부는 청주시 통합 예약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니까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마이맨션에서는요, 대지 면적 39평 도심 속의 소형 주택 찾아가고요. 네. 아침엔 초대석에서는 한중 우호 교류를 위해서 열리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이모저모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기분 좋게 힘내서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코리아 플라워 파크에서 상품을 드립니다.